25일 오전부터 뉴욕 일원에 또다시 한방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또다시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 한인 친목회가 24일 이명일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설날 잔치를 열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25일 오전부터 뉴욕 일원에 또다시 한방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여느 해보다 자주 내리는 눈으로 이 출근길 시민들은 또다시 불편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26일에는 눈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김상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욕 일대에 25일 오전부터 또다시 한방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여느 해보다 자주 내리는 눈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짜증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26일은 화씨 36도까지 내려가면서 한방눈에서 진눈깨비로 바뀌어 차도와 인도는 질퍽거림과 미끄러짐에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눈이 와서 걱정인데 너무 길도 미끄럽고 그리고 일단 저녁에 올 게 너무 걱정이에요. 뉴욕 기상청에서는 26일까지 5인치가량 눈이 내리면서 그칠 예정이지만 27일부터 차차 추워져 화씨 20도까지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연말부터 인도 외곽에 쌓인 눈과 계속 쌓인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겠지만 토요일 다시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들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 한인 친목회가 24일 이명일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설날 잔치를 열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오후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에서는 이명일 신임 한인 친목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연예봉사단의 설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505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60여 명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연예봉사단의 공연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명일 505 노인 아파트 신임 한인 친목회장은 앞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지난 날보다 즐겁고 아름답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 복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모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또 함께 의논하고 함께 손잡고 이날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 행사장에는 한인 노인뿐 아니라 주류사회 노인들도 자리를 함께 새해 건강을 기원하고 함께 어울려 즐거운 잔치 시간을 즐겼습니다. We were all welcomed to the party by Mr. Lee, and Mr. Lee is our favorite. We all love Mr. Lee, and we had a lovely time at the last party, and I guess we'll have a nice time at this party. And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inviting us. We're all happy to be here. 이날 설잔치에는 연예봉사단의 신명나는 공연에 맞춰 한인 노인과 주류사회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면서 행사의 흥을 더했습니다.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505 주민 친목회에 이명일 회장의 취임식이 있고 또한 곁들여서 구정잔치를 또 베풀게 되어서 우리 연예봉사단에서 주민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에는 62세 이상의 한인 노인 1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그동안 상호 긴장 관계를 보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상공회의소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극히 이례적인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날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 미 상의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거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던
양측이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가장 큰 무역협정인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처음으로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25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 미국이 서명한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캠프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이들 세계 FTA와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세계 협정을 향후 6개월 내에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협정의 비준 시간표를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새 국정연설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대형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엔 파키스탄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7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구호 관계자들은 25일 파키스탄 동부 도시 라호르에서 시아파 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 행사가 진행되던 도중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구급대 대원인 모하바트 알리는 7구의 시신과 13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의 고위경찰 간부인 라나 파이젤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자살폭탄 공격이었으며 경찰관을 포함한 7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빅터송 미국 국세청 범칙수사국 국장은 25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작년 8월 11일 체결됨으로써 양국 과세당국 간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송 국장은 이날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탈세와 자금 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및 일관된 법 집행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범칙조사협정을 통해 미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 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 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기간도 단축시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주택시장은 아직 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11월 S&P 케이스-슐러 지수가 1년 전보다 1.6% 하락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전년 대비 하락률은 2009년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개 도시 중 16개 도시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고 애틀랜타가 7.9%로 낙폭이 가장 컸던 반면 워싱턴은 1년 전보다 3.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압류 문제가 개인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외에도 교회 등 종교 건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전했습니다. 과거 경기가 과열됐을 당시 주택 소유주나 부동산 업자들이 너무 많이 또 너무 큰 건물들을 지었다가 경기 침체가 닥치면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곤경을 겪은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교회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실업과 경기 침체로 신도수가 줄고 현금 액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위기가 찾아온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 조사업체인 코스타그룹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 건도 없었고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단 8건에 불과했던 종교 건물의 압류 건수가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무려 200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번화한 도심 지역보다 한적한 시골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2009년 인구 10만 명당 그리고 주행거리 1억 마일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USA Today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워싱턴 DC로 4.8을 기록했고 이어 매사추세츠 5.1, 뉴욕 5.9, 커네티컷 6.3, 일리노이 7.1 등 도심 지역이 많은 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와이오밍주로 24.6을 기록했고 미시시피가 23.7, 몬타나가 22.7, 노스다코타가 21.6, 아칸소가 20.3 등 시골 지역이 많은 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시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차량이 운행 중이던 도로를 벗어나 도로 인근의 나무나 다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시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이 수수료를 올리기만 했던 주요 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은행 잔고 $100 미만의 고객에게 페이먼트가 늦어질 경우 부과하던 연체 수수료를 없앴고 시티뱅크는 해외 사용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해외 사용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카드를 3월 중 배포합니다. 주요 은행과 카드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크레딧카드 규제 법안이 2009년 발효된 이후 교묘한 수법으로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왔기 때문에 최근의 인하 움직임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고객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신규 카드 고객 유치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객을 지키는 방법으로 수수료 인하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확대와 카드 사용 증가에 힘입어 작년 4분기 순이익이 4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멕스는 지난 4분기 순이익이 10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7억 1,6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일회성 항목을 배제한 주당 순이익은 94센트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59센트보다 늘었습니다. 매출은 73억 2천만 달러로 13% 증가했습니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아멕스의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97센트, 매출액은 72억 9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영국 왕 조지 6세의 말더듬증 극복 과정을 그린 톰 후퍼 감독의 영화 킹스 스피치가 올해 아카데미상 최다 12개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정통 서부극을 다시 영화화한 코언 형제 감독의 트루그릿은 25일 발표된 제83회 아카데미상 후보작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10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골든글로브상을 비롯해 그동안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던 소셜 네트워크는 영화 인셉션과 함께 각각 8개 부문에서 수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올해 작품상 후보로는 앞서 언급한 4개 영화 이외에 블랙스완과 파이터, 에브리바디 올라잇과 127시간, 토이스토리 3, 윈터스본 등 10개 작품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번 후보자와 후보작 가운데 아카데미상 주인공은 다음 달 27일 할리우드 코닥 극장에서 발표됩니다. 뉴저지 스쿨버스의 상당수가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스쿨버스의 거의 절반 가까이 당장 운행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인스펙션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차량국과 학교 교통국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걱정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20개 팀으로 나눠진 80여 명의 검사관들이 뉴저지주에서 매년 7만 5천 건의 스쿨버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전거 이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산하부서에 단속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과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들입니다. 뉴욕시 교통법규에 의하면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또는 일반 차량과 같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신호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플러싱일 때는 중국인 식당 등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관할 경찰서의 지적입니다. 잠시 후 TD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인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한국어는 한인 2세들에게 중요한 자산인 만큼 각 학교에 기존의 한국어반을 유지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류 열풍,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LA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어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의 김경수 이사장은 2011년에 한국어 보급과 확대는 한국어를 대학 학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AP 과목 채택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올해부터 한국어 AP 과목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며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AP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 외국어들은 현재 현황이 어떤지, 또 그분들이 채택될 때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저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결국은 AP 한국어가 채택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이제 첫 걸음을 지금 현재 이제 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의 AP 과목 채택을 위해서는 한국어반 개설과 확대, 기존의 한국어반 유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61곳, 이 가운데 남가주에서는 41개 학교가 한국어반을 개설해 주류 사회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결국 이제 한국어 반 확대하고, 그 다음에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또 한국 정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 한인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방향, 그런 걸 아마 이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남가주에서는 체스워스 하이스쿨, 영호킴 아카데미, 뉴 오픈월드 아카데미, 산타클라리타 밸리 인터내셔널 하이스쿨 등 4개 학교에서 새로 한국어반이 개설돼 AP 채택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의미를 알렸습니다. 또 AP의 한국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의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교사들이 제작한 교재 다이나믹 코리안을 정식 교재로 채택한 학교도 전국적으로 30여 개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1, 2권 발행 이후 3권이 오늘 4월에 발간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AP 한국어 채택 실현 등 이 같은 노력은 한인 후세들에게는 뿌리 교육과 어를 심어주고 타인종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서 2월 20일 오후 2시 대학 진학 및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모퉁이돌 대표 제임스 토가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창현 공인회계법인에서 1월 26일 오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 2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년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과 현금거래 보고 등의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재와 다과가 준비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다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정인그룹 탁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정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졸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라이온즈 클럽이 겨울 골프 토너먼트를 실시합니다.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플로리다 샌더스틴에서 경기를 진행하며 오는 3월 라이오니즘이란 주제로 행사를 열고 메조소프라노 남춘영 씨의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CS 경로회관에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중국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남녀노소 연령 제한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KCS 플러싱과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실시하며 플러싱은 1월 24일부터, 코로나는 1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벨레어 캐치킬 마운틴의 스키장은 스키와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까지 만인을 위한 스키 리조트입니다.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겨울축제 기간으로 2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리프트가 $20, 금요일엔 $25, 생일을 맞이한 분은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5일 화요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가 되면서 그쳤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매일 약간의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27일 목요일은 최저 기온이 19도로 떨어져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통화뿐만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 및 이메일 검색이 손쉽게 즉석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전 중에 메시지를 받게 될 때 잠깐은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자칫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상원 교통운송위원회는 지난 12월 현행 $100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범칙금을 $200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디 코디 주상원위원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처음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200가 부과되지만 첫 적발 뒤 10년 내에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400, 세 번째 적발됐을 때는 $600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4회 이상 어겼을 때는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 전역에서는 매달 평균 10,000명 정도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어겨 경찰로부터 위반 티켓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대거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휴대폰 통화 횟수는 줄어든 반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운전자들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셀폰 사용 자체를 자제하기를 바라며 반드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어야 하게 될 경우 주행 중인 차를 안전한 길가에 완전히 정차시킨 후 전화를 사용해 안전운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소화기내과의 현재근 원장님께서 내시경 검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내시경 검사란 내시경 기계를 이용하여 위, 소장, 대장의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소화기 내과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법입니다. 요즘은 수면 내시경을 이용하여 환자분들께서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의 경우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하셔야 하며 대장 내시경의 경우 검사 전날 대장 내용물을 비우기 위한 장세척 약물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검사 후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5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